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 어, 정창건 박사의 시스템 작업 살롱. 오늘은 2024년 11월 10일, 지난주에 이어서 연속으로 좀 하고 있죠. 중학생도 할 수 있다. 컴퓨터 시뮬레이션과 함께하는 시스템 사고 두 번째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 일단, 그러니까 컴퓨터 시뮬레이션이 목적이 아니라 꼭 염두에 두셔요. 예, 자칫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목적으로 이걸 접근하게 됩니다. 자칫하다 보면. 예. 이게 재밌고, 어렵고, 그러니까 이걸 극복하고 싶어서 컴퓨터 시뮬레이션에 그 뭔가 빠지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걸 해야 되는 거지? 라든가, 이게 어떤 의미이지? 를 끊임없이 생각하지 않으면,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그냥 그대로 정답 정답 얻듯이 접근하게 됩니다. 이게 제가 그랬기 때문에 그 노파심에서 말씀 좀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컴퓨터 시뮬레이션에 시스템 사고를 갖다 붙인 겁니다. 그러니까 목적이 시스템 사고다 이거예요. 그러면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어떤 시스템 사고를 해야 되지? 이런 거죠. 네, 이런 거 중심으로 생각하시면 이퀘이션 하나, 수식 하나에 대해서도 한 번 더 고민하게 돼요. 왜 이런 수식을 해야 되는 거였지? 그러면 좀 더 깊이 있게 오히려 수식을 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칫 제가 뼛속까지 문과인 사람이 이 이공계의 공학적인 내용들, 막그 수식, 그러니까 그들 세계에서는 아주 상식적인 이야기를 수식으로 막 풀어낸단 말이죠. 근데 그 상식이 저한테는 이해가 안 됐던 거죠. 근데 왜라는 질문을 이 수식에도 자꾸 갖다 붙이다 보니 이해를 하게 되더라고요. 아마 그런 이해의 폭이 아마 이걸 상식적으로 받아들인 사람보다도 제가 더 깊게 됐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계속 높아심으로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왜 이걸 해야 되는 거지? 컴퓨터 시뮬레이션은 어떤 의미가 있지? 더 들어가서 이 하다못해 요 수식이 어떤 의미이지? 네, 그걸 끊임없이 생각해 주셨으면 하고요. 그래서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에너지 드링크 중독에 대한 모델, 요거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어, 네, 먼저 이렇게 들어오셔야 되겠죠? 네. 유튜브를 통해서 보시는 분들은 링크를 좀 올려드리겠습니다만, 이걸 통해서는 좀 보셔도 되고요. 일시 정지, 공유시 정지가 아니라, 오케이, 네, 에너지 드링크 중독 결과 제가 이렇게 만들었고, 이거는 모델 미스테리즈라는 그 미국의 K-12를 제이 포리스터가 1990년에 만든 그 회사, 그 사이트에서, 그 공개한, 뭐, 네, 거기서 출판한 책을 기본으로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조 이야기 먼저 볼까요? 제목이 이렇게 됐네요. 에너지 드링크 중독의 결과는 에너지 드링크가 우리 몸에 얼마나 머무를까요? 언제든지 맘먹고 에너지 드링크를 그만 마시면 문제 없을까요? 자, 이 문장 안에서 플로와 스탁을 구분할 수 있겠습니까? 그 얘기예요, 이 얘기가. 몸에 얼마나 머무를까요? 몸에 이 스탁의 값으로 얼마나 쌓이고 줄어들까요? 그 얘기를 하는 거고요. 에너지 드링크를 마신다. 몸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죠? 플로우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전 문장에는 플로우를 어떻게 조정하냐에 따라서 스탁이 어떻게 바뀔까요? 라는 질문이에요. 예. 모든 시스템 다이내믹스의 스탁 플로우에 대한 시사점은 이겁니다. 우리가 목격하는 것은 스탁이거든요. 근데 그래서 우리가 조절하는 소위 정책으로 변화를 시키는 것은 플로우입니다.
수도꼭지를 틀냐 마냐 이 얘기거든요. 네. 다시 얘기할게요. 그 스타카 플로우를 세상을 바라본다는 것이 그런 의미예요. 스탁으로 관찰됩니다. 아, 이만큼 변했구나. 오케이. 뭐 저수지에, 욕조에 이렇게 쌓였구나. 쌓인 게 줄어들었구나. 그게 관찰되고, 야, 그러면 이것을 추가로 바꾸고 싶으면 어떻게 바꿔? 들어오는 파이프, 나가는 파이프, 인플로, 아웃플로의 수도꼭지를 틀거나 줄이거나 하는 것으로 의사 결정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의사 결정의 근거는 뭐 기준은 스탁이고 의사 결정의 대상은 플로어가 되는 거죠. 계속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리죠. 이렇게 바라봐야 돼요. 네. 그래서 지금 이것도 이제 그런 맥락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구조 이야기로 들어갈게요. 그러니까 이런 구조로 되어 있다 이거예요. 네. 보면 캔당 카페인의 그러니까 하루 중 섭취량의 변화, 플로우죠. 네. 변화가 일어나면 위에 카페인이 들어가겠네요. 그러면 천년만년 카페인이 위에 들어가 있겠냐 이거예요. 몸으로 흡수되죠. 예, 그 얘기입니다, 지금. 그래서 위와 몸, 사실 어떻게 보면 위도 몸 안에 있는 거라서 그게 그럴 것 같긴 하지만 최소한 위에서 빠져나와서 체내에 흡수된다. 즉, 몸 어딘가에 흡수된다. 그런 뜻이겠죠. 그러니까 조그만 욕조에서 빠져나와서 더 큰 욕조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시간당 체내에 흡수되는 양이 있어서 요거는 위 입장에서는 빠져나가는 것이요. 모 입장에서는 흡수되는 인플로가 되겠네요. 근데 천년만년 몸에서 흡수된 채 그대로 있겠냐고요. 시간당 뭐 배출되거나 해서 없어지죠. 이런 식의 권리입니다. 여기에 보면 흡수 시간, 제거 시간이 있어요. 이 시간을 시스템 사고는 시간에 대한 사고다라고 얘기할 때 이게 좀 관심 있게 봐야 되는 거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여기 캔당 하루 중 섭취량의 변화. 그러면 시간대별 에너지 드링크 섭취량이 있겠죠? 하루에 몇 번 또는 뭐 오전에 한 번, 저녁에 한 번. 그러면 그 한 캔당 카페인이 함량이 있겠네요. 즉 하루 중 섭취량의 변화의 의미는 카페인 섭취량의 변화를 얘기하죠. 예. 캔 하나에 들어있는 카페인에 곱하기 몇 캔,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몇 캔. 자, 여기 보니까, 크게, 여기 제가 이렇게 했네요. 예, 크게 봤을 때 이런 구조다 이거죠. 네. 에너지 드링크에는 카페인이 위에 먼저 들어가겠죠. 네모 박스를 욕조라 생각하면 됩니다. 욕조에 물이 채워지고 빠지듯이 위라는 욕조에 카페인이 쌓이고 줄어들게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위에 있는 카페인이 몸으로 흡수되겠죠. 위에서 빠져나온 카페인이 몸이라는 욕조로 쌓이고 빠지겠죠. 시간이 지나면 몸에 있던 카페인도 빠져나갈 겁니다. 제가 아까 설명했던 걸 이렇게 친절하게 제가 써놨어요. 그래서 이걸 그대로 학교에서 사용하실 때는 이런 식으로 설명하시면서 아이들한테 직접 읽어보라고 해도 되겠죠. 위에 들어가 있는 카페인 양은 어떻게 계산될까요? 상품별로 카페인 함량이 다르지 않아요? 예, 그 상품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 실제, 리얼 월드. 내가 마시는 에너지 드링크 한 병에 들어가 있는 카페인 양을 알고 몇 병을 마셨는지를 알면 계산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음, 왜? 카페인 캔에 그 카페인 에너지 드링크에 써 있거든요. 카페인 함량이 얼마다? 어, 이 모델에서는 에너지 드링크 하나당 100mg 맞나요? 미리그램 맞나? 네, 카페인이 있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여러분이 마시는 에너지 드링크의 카페인 함량을 입력해서 결과를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흥미진진하지 않나요? 시뮬레이션은 그런 일 합니다. 그렇다면 동일한 에너지 드링크를 언제 몇 병을 마시나요? 자, 이 모델에서는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일단 세팅한 모델이에요.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1시간 하나씩 마신다고 봤습니다. 상상이 되세요? 4시부터 6시까지 마신다. 딱 그렇게 가정했어요. 예. 나중에 이 양과 시간은 얼마든지 바꿔볼 수 있습니다. 시뮬레이션이니까요. 자, 그래서 위에 있는 카페인이 언제까지 위에 머무르지는 않을 겁니다. 때가 되면 몸으로 스며들겠죠. 얼마나 시간이 걸릴까요? 이 모델에서는 1시간이면 체내에 흡수된다고 봤습니다. 마찬가지로 몸에 있는 카페인이 영원히 머물지는 않을 겁니다. 때가 되면 몸에서 이런저런 과정을 거쳐서 빠져나갑니다. 이 모델에서는 11시간이 걸린다고 가정했습니다. 자, 이제 홈으로 가서 네, 시뮬레이션 가보죠. 일단 실험 언제 이렇게 에너지 드링크를 언제 얼마나 마시나요? 뭐 내 몸의 카페인 어떻게 변할까 직접 실험해 봅시다. 다양한 패턴 입력해 보세요. 그리고 두 가지를 입력할 수 있는 거예요. 언제 얼마나 언제 몇 캔을 마시느냐. 어, 내가 마시는 에너지 드링크에 카페인 함량 얼마지? 이거 입력하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일단 어떤 식으로 다양한 섭취의 패턴 사례를 보여드리면 이런 식으로 말이죠. 이거 뭡니까? 요 올라가는 것 말고 이제 시간당 이게 12개의 눈금이에요. 2시간짜리로 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 둘이니까 이게 4시. 4시에 얼마 마신 거예요, 이거? 항아. 그쵸? 맥시멈 2캔. 그러니까 이 모델에서는 아하, 한 번 마실 때 2개 이상은 안 마시겠지? 라고 가정한 겁니다. 그러니까 맥시멈이 2개니까 한 캔이 되겠네요. 자, 이때 4시 한 캔 마시고 그다음에 이게 이렇게 쭉 유지되니까 4시, 5시, 6시 이게 둘, 넷, 여섯, 여덟. 와, 4시부터 8시까지 하나에 한 캔씩 마신대. 미친 거 아니야? 예, 네 캔을 마신 거죠. 그래도 안 마셨어요. 찔려가지고. 내 몸에 찔려서 안 마시다가 다시 언제 마시나요? 또 때 마시네. 즉, 가운데 있는 걸 보니까 이게 언제예요? 둘, 넷, 여섯, 여덟, 열둘, 1시. 1시에 마셨네. 이런 식인 거예요. 그래서 1시부터 5시까지 1시간에 한 캔씩. 얘는 몇 개 마신 거야? 네 개, 8개를 마셨네요. 징하네요. 이런 케이스가 있고. 얘는 뭔가요? 쭉 마셨는데 이게 한 캔이 아니라 반 캔이네요. 좀 찔리나 봐. 반 캔씩 마시면 매 계속 꼴짝꼴짝 반 캔씩 오후 4시까지 마신 케이스. 그다가 안 마셨어. 어, 잠자기 위해서 안 마신 것 같아요, 왠지. 네. 얘는 뭐예요? 4시부터 8시까지 와, 징하네. 2캔씩 마셨어요. 와. 그래, 안 마셨어. 다시 한 캔씩 마셨네요. 자, 얼마든지 이런 식으로 실험할 수 있다 이거예요. 어떻게? 이걸 직접 누르시면 됩니다. 눌러서 바꿀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네. 또는 테이블을 눌러서, 아, 1부터 24시 있네요. 입력하는 거예요. 예, 여기 2캔, 여기 한 캔. 재밌죠? 네, 2캔, 한 캔. 뭐, 여기서 3캔, 3개 해도 돼요. 3개 해도 돼요. 그래프에 안 보일 뿐일 겁니다. 아마. 그러면, 오케이 하면, 이렇게 찍힌다 이거예요. 네. 그래서 그래프를 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아마 3캔을 넣는데 여기서는 안 보였을 뿐입니다. 이게 2캔밖에 안 보여주는 거니까. 즉, 아하, 3캔 이상, 2캔 이상도 마실 수도 있어요. 안 보여줄 뿐이죠. 자, 이렇게 하실 수가 있어요. 일단 리스토어 그냥 원래 초기 세팅한 값을 일단 가고 그다음에 한 캔당 카페인이 얼마나 있지? 이거 어떻게 할까요? 이거 공개되어 있어요. 에너지 드링크 상품별 카페인 함량 클릭하면 이런 식으로 말해요. 한국 소비자원. 예, 여기 있네요. 용량.
그렇죠? 오른쪽에 보면 용량이 있다니까요? 어, 이거 입력하면 돼요. 어, 얼마? 이거 나 50짜리야. 150, 250짜리야. 뭐 이런 식으로 해요. 아까 얼마였지? 100이었나요? 100이었나요? 어떤 기본 세팅 값은 넣어봐서 시뮬레이션 돌려보죠. 돌리니까 일단 내가 마신 에너지 드링크 양은 저렇게 변했다 이거예요. 응. 요거와 똑같은 거예요. 예, 요거랑 요거랑 똑같은 거죠. 근데 두 번째 탭을 보시면 위에 내가 마신 카페인의 변화, 네, 내 몸의 변화, 약간 이거예요. 빨간색은 위에 있는 거고 파란색은 몸으로 흡수된 거죠. 어때요? 좀 느낌이 오시나요? 자, 위에 있는 카페인이 많아져요. 근데 몸에 있는 카페인은 바로 많아지나요? 바로 많아지지 않죠. 왜? 위에서 체내로 흡수되는 시간이 있잖아요. 그래서 파란색은 빨간색보다 약간 늦게 움직이죠. 늦게 올라갑니다. 근데 빨간색은 올라가다가 정체했네요. 얘가 더 안 마시니까. 아, 하지만 이 사이에 계속 올라가요. 그죠? 또 카페인이 빠져요. 빠지지만 이 과정에도 몸으로 흡수되는 거니까 몸 입장에서는 여전히 인플로예요. 예, 빨간색이 내려오는 게. 요거 이해하시나 모르겠네. 빨간색 내려온다는 것은 위에서는 빠져나가지만 요만큼이 이 체내에 흡수되는 거잖아요. 어, 즉 내가 안 마시더라도 체내에서는 카페인이 계속 증가하고 있어요. 그렇죠? 예. 그렇다고 영원히 뭐 내 몸에서 카페인이 주리장창 오래 머무르겠습니까? 예. 빠져나가죠. 예, 이런 식으로. 그래서 종합, 마신 양과, 마신 양은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내려가는데, 체 위에서 쌓이고 빠져나가는 거, 체내에서 쌓이고 빠져나가는 양성이 내가 의사결정에서 에너지 드링크를 마시고 어쩌고 하는 거와 다르죠. 이게 시스템 사고예요. 예컨대 의사결정과 현실이 다르다는 거예요. 무슨 의사결정? 에너지 드링크를 마셨어요. 마셨는데 바로 내 몸에 카페인이 영향을 주냐 이거예요. 안 줘요. 카페인은 늦게 작동하잖아요. 쌓이잖아요. 그죠? 즉 주황색으로 3번 그래프 시간대별 에너지 드링크를 섭취했지만 몸에서는 빨간색 흡수가 아직은 덜 되고 있잖아요. 따라서 어떤 생각을 할까요? 에너지 드링크를 마셨지만 이상 없네. 더 마셔도 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더 마시게 되는 거예요. 뭐 난 끄떡없어. 에너지 드링크하고 나는 뭐 난 내성이 있어서 괜찮아. 뭐 이런 느낌으로. 이게 바로 중독 아니겠어요? 예, 이겁니다. 그리고 나서 양심이 찔려서 주황색 안 마셨어요. 안 마시면 몸에서도 안 마셨으니까 그 효과가 줄어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여전히 내가 왜 그랬나 안 마셨는데 몸이 왜 계속 몽롱하고 어쩌고저쩌고 그런 카페인의 부작용들이 내가 느끼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모델이 하나 더 추가가 된다면 내성이 생겨서 카페인이 이만큼 빨간색으로 치솟아도 나중에는 내성이 생겨서 인식은 아마 카페인이 덜 들어왔다고 인식하게 될지도 모르겠어요. 얼마든지 그거 모델링으로도 할 수는 있습니다. 네. 실제는 쌓여 있으나 그러니까 인식의 지연, 이것도 이제 시스템 다이내믹스에서 중요한 포인트란 말이에요. 물질의 지연뿐만 아니라 인포메이션, 정보의 지연도 우리 시스템을 파동이 일으키게 만든 아주 핵심이란 말이죠. 하지만 여기서는 그게 빠졌네요. 체내에
많이 쌓이지만 그것을 내가 바로 인지하고 있다고 가정하고 있네요. 말하자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잠깐 시간 드릴 테니까 각자 알아서 좀 놀아보실래요? 네, 제가 잠깐 녹화 중지하고요. 자, 이제 이 모델을, 직접 다 같이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단계는, 여기서 말씀드린 것처럼 요 계정, 그러니까 exchange.icsystem.com 여기에서 무료 계정으로 만드신 걸 들어오셔야 되겠죠? 그래서 로그인하시고, 전 로그인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My Activity 들어가셔서, 그럼 저는 이미 좀 여러 가지 만들었습니다만, New Contents에 Create New Model 하시면 되겠네요. 여기까지 되셨나요? 클릭하시고, 그래서 뭐 한글로 쓰셔도 돼요. 에너지, 링크, 베스트 모델. 뭐 저는 또 있었으니까. 그런데 패스가 자동으로 안 생겨서 좀 그런 거시기 한데, 뭐 에너지, 패스가 자동으로 생기죠, 주소가. 네. 베스트, 뭐 언더바, 뭐 날짜, 뭐 얼마든지 하면 되고, 보지 마세요. 테스트입니다. 전 세계 사람들이요, 이거 보지 마. 그런 뜻이에요. 뭐, I agree. 이거 애드 모델하고, 그다음에 PC에 있는 것을 업로드하는 것이 아니죠. 지금 깡통 모델에서 시작하는 거고. 그래서 됐습니다. 자, 이제 원래 들어가서 여기 보니까 구조 이야기 클릭을 하고 보면 시뮬레이션에 보면 여기 어디 있지? 여기 없나? 구조 이야기 있었구나. 구조 이야기에 여기 수식 확인하기가 있네요. 네, 수식 확인하기 클릭해서 하나 띄워놓고 이제 양쪽으로 한번 해보죠. 네, 이런 식으로. 네, 이렇게 됐죠? 여기 보면 타임이 0에서 24, 0에서 12가 아니라 24로 하고, 타임 스텝은 4분의 1이나 0.25나 같은 거예요. 그래서 프랙셔널 분수로 보고 싶으세요, 주인님? 하면 이걸 하시면 되고, 숫자를 입력하고 싶으세요, 주인님? 0.2 하시면 되죠. 그다음에 hour라고 시간. 한글로 시간 한번 해볼까요? 될 겁니다. 예, 얘는 무식해서 시키는 대로 하거든요. 이게 시간인가 보다 하면서 진행하는 거죠. 그다음에 시뮬레이션 스피드는 그냥 나중에 다 그대로 두죠. 네. calculate loop dominant information. 지금 이거 약간 해지하시고요. 해지하고 다시 넘어오고 자, 서랍 닫고 자, 이제 카페인 이거 먼저 깡통 그림부터 그려야 되겠죠. 했네요. 그죠? 요거를 좀 위아래로 돼 있지만 가로로 쫙 하셔도 돼요. 먼저 박스를 볼까요? 여기. 그쵸? 여기 보면 non 네가티브 스탁 있는데 그냥 그러니까 non 네가티브 스탁이라 함은 음수로 갈 수 없게끔 만들어 주는 스탁이란 뜻인데 예컨대 사람의 개체수가 또는 그러니까 생물의 개체수가 마이너스로 떨어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할 때는 유용하지만 어, 그걸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 마이너스로 떨어지면 오류잖아요. 오류를 내가 인식하기 위해서라도 그러니까 나의 잘못을 그대로 드러내기 위해서라도 플러스 마이너스 즉 음수로도 갈 수 있는 스탑을 클릭하셔야 되고요. 이렇게 해서 위에 있는 카페인 위에 있는 카페인 하시면 되고 적당하게 네, 네. 이게 아마 10일이 아니라 여러분 제가 이제 보기 편하시도록
카페인. 네. 글자를 좀 키웠고요. 네. 이렇게 하면 되겠죠. 위에 있는 카페인. 그다음 몸에 흡수된 카페인. 얘를 복사가 되나? 안 되는구나. 그래서, 그래서 몸에 흡수된 카페인. 어, 이렇게. 얘도 오른쪽에 보면 이 서랍창을 보시면 바탕화면을 클릭하면 전체 세팅을 위한 서랍장이 나오고 변수 하나 클릭해서 서랍장을 열면 이렇게 해당 변수에 적용할 수 있는 메뉴들이 나오죠. 그 메뉴들 밑에서 보면 몽키 스패너가 있고 옆에 있고 이게 이걸 뭐라 그러죠? 롤러? 예, 이 페인트 하는 그게 있잖아요. 즉 화장할 수 있는 메뉴들이 나옵니다. 클릭하면 색깔 크기 뭐 이런 거예요. 네, 그래서 크기를 한 뭐 20 정도 하고 근데 귀찮으면 모델 바탕 화면에다 더블 클릭하면 모델 전체 세팅 값이 나올 거고 거기에 모델 전체 화장품 여기 나오네요. 아예 여기다 그냥 변수명은 다 저는 여러분 보기 편하도록 좀 글자를 크기를 키운 거니까 여러분들은 뭐 알아서 하시면 되고요. 네. 자, 이렇게 됐고, 크게, 뭐죠? 박스 두 개, 스탁 두 개를 만들었고, 이제 플로우를 만들어야 되겠죠? 뭐, 위에서부터. 그러면 요거 클릭해서 바깥에 찍고 안에서 놓으셔야 돼요. 그러면, 어, 섭취량하고 또 클릭해서 안에서 찍고 유지한 상태에서 손가락을 이 나머지 박스에 내려놓으시고, 이건 뭡니까? 흡수 시간, 흡수량이고, 나머지 또 찍고 나가서 이렇게 해서 거량 이렇게 되네요. 그다음에 컨버터 하면 밑에서 쓸까? 네, 시간대별 시간대별 섭취량 뭐 이렇게 하죠. 이렇게 해서 제가 Shift 누르고 엔터 찾으니까 이렇게 두 줄로 돼도 되네요. 네. 또 위에다 쓸까요? 캔당 카페인 함량 오케이 됐고요. 네, 약간 위로 올릴까 이렇게 뿅 오케이. 다음에 흡수 시간을 볼까요? 여기다 쓸까요? 흡수 시간 됐고 이쪽은 제거 시간만 있으면 되네요. 네, 제거 시간. 자 이제 아, 네, 요거 화살표로 연결해 봐야 되겠죠? 네. 들어오는 거는 요놈과 요놈이 서로 영향을 미치더라. 네. 이- 무료 버전이다 보니까 이게 일일이 클릭해야 되는군요. 이게 유료 버전에서는 더블 클릭하면 계속 하면 되는데 뭐 괜찮아요.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고 네. 또 얘도 이렇게 가고 얘도 이렇게 가는데 여기서 말이죠. 사실은 음, 이게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 수식에서 던지는 모양에서 수식으로 쓰기 이전에 모양에서 보시면 요놈 말이에요. 요놈. 이거를 사이즈 띵니스 한 5로 한번 해볼까요? 요놈하고 요놈. 저 굵게 되어 있는 화살표의 의미는 뭔가요? 왼쪽에 있는 섭취량, 그러니까 위에 있는 카페인이라는 스탁이 섭취량에는 넘어가지 않았어요. 즉, 이러한 화살표는 없잖아요. 지금 이 모델에서는. 네.
근데, 이 색깔도 이렇게 좀 바꿔드릴까? 헷갈리지 않게. 이런, 이름하고, accept. 얘도 색깔 좀 바꿔. 예. 그래서 제가 말하기 좀 편하게, accept. 파란색의 화살표. 파란색의 화살표는 빠져나가더라도 기존에 있는 스탁의 양이 영향을 준다라는 거죠. 그 양이. 예컨대 사망률을 적용한다면 전체 인구 수의 몇 퍼센트, 즉 전체 인구 수가 많아질수록 퍼센트에 따라서 계산된 값이 더 커지는 거잖아요.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예. 위에 있는 카페인이 몸에 흡수된 카페인이 제거되는 데 영향을 미친다. 근데 앞으로는 영향을 안 미치게 되어 있네요. 예. 섭취량은 내가 카페인이 얼마나 몸에 있냐에 따라서 새롭게 섭취하는 게 좌지우지 되지 않는다고 가정한 거예요. 가정이죠, 이게 다 사실은. 근데 예를 들자면 내가 많이 마셨으니까 덜 마실 거야 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게 뭐 자동적인 메커니즘으로 한다면 뭐 위에 있는 카페인이 많으면 많을수록 섭취량을 줄이는 노력을 한다든지 자동적으로 뭐 그런 의사결정도 가능도 법해요. 네, 약간 과도하게 표현한다면 이 모델에서는 인간이란 동물은 위에 카페인이 얼마 있는지에 대해서 전혀 상관 안 하고 의사결정을 하더라. 붕어처럼. 약간 그런 느낌이 좀 있어요. 네. 자, 이제 그런 의미다 말씀드렸고, 이제 수식을 넣어야죠, 수식. 자, 스탑부터 넣어볼까요? 클릭을 하면, 이퀘이션, 위에 있는 카페인은 엔터 이퀘이션에 나오네요. 즉, 초기 값이 얼마냐를 물어봐요. 위에 가니까, 네, 살펴볼까요? 아이고, 잘 안 보이시나요? 여기, 이니셜, INIT, 이니셜이란 뜻이에요. 초기값. 초기값이 0, 0이에요, 0. 0으로 하고, 그다음에 유닛은 이렇게 돼 있네요. mg 이게 메가그램. 아, 0.001g을 의미하겠네요. 메가그램. 그냥 이거 그대로 복사해서 넣어볼까요? 여기 이 단위에다가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하면 하나 해결됐습니다. 그쵸? 네. 지금 네, 뭔가 주인님 좀 뭔가 채워주세요. 채워주세요. 이렇게 다 안에 표시가 돼 있잖아요. 네, 이게 안 채워졌기 때문에 그런 거죠. 다음에 인플로우를 볼까요? 이렇게 좀, 이거, 그러네. 네, 이거 볼까요? 인플로우. 여기에 대한 인플로우. 시간대별 에너지 섭취량. 요거네요. 요것은, 이게 나누기로 되어 있네요. 네. 그래서 섭취량을 클릭하면, 여기서 사용할 수 있는 변수가 위에 써 있네요. 두 개. required input. 그러면 뭐에 뭐를 나눠야 되나요? 캔당, 그쵸. 위에 있는 위에 있는 거죠? 뭘 봤어, 지금. 네. 곱하기죠, 곱하기. 곱하기죠. 그러니까 하루 중 섭취량의 변화는, 즉, 요 섭취량은 시간대별 에너지 드링크 섭취량의 곱하기 이거죠. 그러니까 두 개를 곱하는 거예요. 클릭하면 내려가죠. 곱하기 시간대별 끝. 됐습니다. 유닛은 지가 알아서 결정됐습니다. mg 카페인이라고 했었고, 그러니까 시간은 시간이라며 그래서 시간으로 자동으로 결정됐어요. 두 번째 사라졌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인플루에이스니까 아웃플로 해볼까요? 네. 아웃플로는 두 가지가 영향을 미치네요. 위에 있는 카페인과 흡수 시간이. 그러니까 나누기를 하면 되겠죠. 그죠? 네. 나누기, 위에 있는 거에서 나누기 흡수 시간. 또 유닛은 자동으로 결정됐습니다. 끝. 그 다음에 몸에 있는 흡수된 카페인.
몸에 흡수된 카페인인데 초기값은 0, 0 하면 되고, 그다음에 유닛은 자동으로 결정났습니다. 왜냐하면 모양새가 이쪽 스탁에서 이쪽 스탁으로 연결됩니다. 따라서 얘는 안 봐도 비디오 두 개의 스탁의 유닛은 같아야만 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수정할 수는 있어도 기본값으로 똑같이 나온 거예요. 음, 됐고요. 요 두 번째 스탁의 인플로우를 볼까요? 인플로우는 나누기로 되어 있네요. 인플로우는 그게 그거죠. 똑같아요. 그렇죠? 요게 이쪽에서의 아웃플로우가 이쪽에서의 인플로우니까 뭐 똑같고 고 네. 아웃플로우 요거죠. 요거 제거량은 나누기네요. 여기에다가 나누기 됐습니다. 그다음에 시간에 대한 근거는 뭐 있으니까 나중에 보시면 되고 시간당 카페인 섭취량 그래프로 되어 있어요. 시간당 카페인 섭취량 요거네요. 요거. 네. 먼저 캔당 카페인 여기 위에 있는 거 캔당 카페인 함량은 100으로 해주시면 되고요. 100. 그다음에 유닛은 mg 카페인 퍼 캔이네요. 복사해서 갖다 붙여도 되죠. 캔 대신에 캔 한글로 캔 해도 됩니다. 네. 그러면 시간대별 섭취량은 캔 퍼 아워네요. 그죠? 그쵸? 그럼 따라서 캔 퍼 시간 이렇게 해야 돼요. 이 모델의 시간이니까. 네. 됐죠? 그다음에 시간대별 섭취량을 볼까요, 이제? 그러니까 시간대별 섭취량을 보면 이겁니다. 네. 뭐야, 이거? 아하. 일단은 시간을 입력을 받았어요. 이게 그래프 여기서 요 모양새가 이렇게 돼요. 아, 이게 시간대별 섭취량은 이퀄 어떤 함수냐면 시간이란 함수에 영향을 받아서 결과 시간대별 섭취량이 결정나는 거예요. FF. 네. 이게 이런 의미인데 요거를 이 F 대신에 G 그래프라고 쓴 거라고 보시면 돼요. 시간이란 즉 함수 보면 입력값과 아웃풋 값이잖아요. 인풋은 시간으로 인풋을 하고 아웃풋은 시간대별 섭취량으로 토해내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클릭을 하면 클릭하면 밑에 비선형 관계거든요. 일단 이건 시간으로 좀 해야 되겠고요. 근데 시간은 아마 그냥 타임일걸요? 타임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시간이 안 되는데 시간 되나? 이게 여기서 좀 문제네. 되나? 안 된다. 그냥 시간일걸? 그냥 타임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예. 이게 내장된 함수 이름이에요. 예. 그래서 타임을 받아서 뭘 토해내? 시간대별 섭취량을 토해내는 거예요. 이 관계가 선형적인 뭐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비선형적인 관계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 물결 표시가 있습니다. 몽키 스패너 옆에. 그때그때 달라요. 하는 거죠. 클릭을 하면 아무것도 없는데 여기에 자, 그래프로 보여줄 거예요. 그래프로 보여줄 정도로 비선형 관계예요. 라는 뜻이에요. 클릭하시면 자, 타임은 0에서 24 자동으로 세팅됐네요. 그다음에 세로축은 0에서 100으로 되어 있네요. 와, 무식한 100병을 마시는 걸로. 야, 인간적으로 100병은 너무 심하잖아. 그냥
두 캔 정도 또는 뭐 각자 알아서 하셔도 돼요. 세 캔, 맥시멈 다섯 캔까지 거 한 번 마실 때. 어, 알아서 정하시면 되는데 이 모델에선 두 캔으로 했긴가 이거 그대로 좀 했었고요.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래프로 내가 그리면 돼요, 이렇게. 예. 또는 또는 그래프로 찍으세요 말고 옆에 포인트로 입력하세요. 어? 포인트 클릭하니까 아하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죠? 그래서 이거를 그대로 여기서 0일 땐 0이요. 자, 탭으로 누르시면 되죠. 탭을 누르실 때 아마 이걸 클릭을 하면 아닌가? 모르겠네. 자, 그래서 1, 0, 0, 1, 1, 1, 2, 3, 5, 0, 0, 1, 5, 뭐 이런 식으로 하면 그래프로 다시 확인해도 이렇게 예쁘게 예쁘나? 이렇게 된 거죠. 네. 자, 이런 식으로 입력하시면 됩니다. 이 포인트 개수는 어떻게 결정하냐? 여기서 결정해요. 데이터 포인트는 이 25개다. 왜? 24시간인데 0에서 24시까지니까 포인트는 이 25개가 되는 거죠. 0을 추가해야 되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케이 하면 되고요. 끝. 그다음에 흡수 시간 어디 있어? 여기 1시간. 한 일에다가 유닛은 시간. 네, 끝. 제거 시간은 얼마야? 11시간. 11시간. 그래서 끝. 예. 하단에 다 사라졌어요. 쭉 다시 해볼까요? 네. 이렇게 하니까 위에 one unit to define. 주인님, 유닛이 하나 덜 입력 다 안 됐어요. 그런 거죠. 클릭하니까 얘가 이렇게 돼 있네요. 유닛이 하나 덜 입력했는데 에러가 두 개를 보여주고 있네요. 이게 하나 때문에 여러 두 개가 왜냐하면 제거 시간 하나 입력 안 했기 때문에 제거량도 문제가 생긴 거죠. 그래서 하나 입력하면 두 개 다 해결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뮬레이션 끝났어요. 이것도 한번 지워볼까요? 네. 이거 안 지워지나? 지워졌죠? 뭐. 시뮬레이션 돌려보니까 와 뭔가 움직이네요. 예. 자, 그래프를 한번 볼까요? 그래프를 클릭하면 마우스가 달라지고 적당한 데 클릭하니까 화면이 또 커졌어요. 예. 지가 알아서 커집니다. 다시. 네. 자, 없어지면 이미 한번 커졌으니까 더 됐네요. 예. 자, 클릭해서 네. 그래서 이 데스크탑용 소프트웨어에서는 컨트롤 키 누르고 요 스탑을 눌러서 이렇게 집어넣으면 쭉 들어가거든요. 근데 여기선 그러지 못하니까. 네. 자, 그래프를 클릭해서, 주인님 뭘 보실 거예요? 어떤 시리즈 보실 거예요? 시리즈 1. 네. 플러스. 위에 있는 카페인. 이걸 볼 거야. 두 번째 보고 싶으세요? 아마 여러분 안 될 거예요. 저는 유로 버전이기 때문에 두 개가 보여질 텐데, 위에 있는 카페인의 건 몸에 없었던 카페인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하나밖에 안 보이죠? 누구랑 얘기하는 거지? 아마 그럴 거예요. 네. 근데 그러려니 하세요. 근데 그게 어디야? 무료인데. 네, 그 정도 생각해 주시면 되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자, 이래서, 그 다음에 어떻게 장난칠 거냐? 지금 동그라미들이 있잖아요. 동그라미들. 네. 동그라미들이 외생 변수들인 거죠. 말하자면, 그러니까 파라미터 역할을 합니다. 얘네들을 바꾸면 모델의 결과값이 달라진다는 거죠. 일단 시뮬레이션 돌리고 나서 보면 만약에 흡수 시간이 1시간이 아니라 1시간 반이라면 이런 식으로 만약에 2시간이라면
제거 시간이 더 길게 간다면, 우와, 우와. 어, 시간대별 섭취량을 내가 바꿀 수 있다면, 그래서 시뮬레이션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지? 이런 거. 네. 그리고 혹시 말입니다. 이게 여러분들은 하나밖에 안 보일 테니까 위에 있는 카페인 말고 몸에 흡수된 카페인을 볼까요? 이 위에 이게 이 메뉴 있어요? 무료 버전에. 이 컴파라티브. 기윤재 선생님 있어요? 있어요? 아, 그 클릭해 볼래요? 그러면 주인님이 플레이 한 거대로 비교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가장 세 개를 가장 세 개 아니면 다섯 개를 보여줄 텐데, 몇 개를 보여주나? 어, 다섯, 네 개를, 어, 다섯 개. 가장 최근 다섯 개를 보여줄걸요, 아마? 그러니까 값을 바꿔서, 예컨대 흡수 시간을 바꿔서 시뮬레이션 돌리면 바뀐 게 더 보여주고, 그죠? 그래서 비교를 할 수가 있죠. 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와. 그러고 나서 시뮬레이션 돌려야 바뀐 것이 이제 반영이 됩니다. 자, 이제 잠시 제가, 그, 녹화를 일시 중지하고, 여러분들 장난 놀 수 있는 시간 좀 드릴게요. 다시 시작. 그래서 한번 좀, 각자 방금 기현재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본인 그 자녀들한테 한번 좀 적용하시거나 아니면 이제 중학생 이상이면 그 아이들이 직접 자기 핸드폰이나 노트북에서 장난 놀 수 있거든요. 네. 뭐지? 뭐 하면서. 예. 그러면 이렇게 놀면서 자기의 문제를 투영할 수도 있고 왠지. 근데 이 구조 이야기를 하나하나 이렇게 다시요. 여기 보면 구조 이야기 들어가서 그다음에 구조를 자세히 살펴보기 클릭하시면 이제 하나하나 제가 설명해 놨으니까 요거를 아마 이렇게 중학생 이상이면 할 수 있을 것같요 또 미리 뭐 욕조라든가 그러니까 욕조와 들어오는 파이프 나가는 파이프 들어오는 물 나가는 물 요 정도 같이 계속 그래서 그 언급한 상태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면 좋죠. 그래서 이 시스템 다이내믹스의 매력이 욕조로 모든 거를 다 해석이 가능하다라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예전에 지금도 그런가 2015 개정교육과정에는 핵심 개념이란 말을 좀 썼었는데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2022 교육과정이 여러 과목에 또 여러 분야에 적용할 수 있는 핵심 개념을 알려줘야 된다. 뭐 이런 말이 그 개정교육과정 그 지침에 있어서 되게 반가웠었거든요. 바로 핵심 개념이죠. 예컨대 시스템 사고, 어, 시스템 사고에서 원인과 결과로 또는 원인과 결과 관점에서 분석하고 해석하려고 하는 시도, 역사에도 얘기할 수 있고, 문학에서도 얘기할 수 있고, 화학, 물리학 다 적용할 수가 있단 말이죠. 근데 마찬가지로 이 스타카 플로의 개념도 이런 식으로 적용할 수가 좀 있으니까 얼마든지 확장될 수 있죠. 그래서 이 핵심 개념의 확장성이 아주 매력적인데 이제 하나둘씩 저랑 이제 같이 하시면서 알겠는데 어, 화살표 플러스 마이너스로 또는 피드백으로 소개하는 인과순환 지도 와 그것도 알겠고 이제 스타카 플로우로 이 구조를 스타카 플로우로 분석하는 것도 알겠는데 그 다음에는 이것이 보여주는 행태가 즉 변화가 생각과 다른 모습이네. 요거를 경험하게 되실 거예요. 이게 재밌는 거죠. 예. 예를 들어서 지금 스탁은 두 개가 나란히 연결되어 있습니다. 보시는 화면에서. 그죠?
네. 스탁이 이런 식으로 연결된 것도 있고, 또는 저쪽 스탁과 이쪽 스탁이 분리되어 있는데, 그 사이에 상호작용하는 것도 있어요. 분리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파이프라인으로 연결되어 있지 않지만, 두 개가 상호작용되는 것도 있어요. 대표적인 게 프레데이터, 피식자, 포식자 모델. 그렇잖아요. 늑대와 토끼. 토끼라는 스탁에서 빠져나가면 늑대가 되는 거 아니에요? 예. 늑대는 늑대고 토끼는 토끼인데 얘네들이 늑대가 토끼를 잡아먹고 그럼 토끼가 개체수가 줄어들면 늑대는 영향이 없나? 먹을 게 없어지잖아요. 그럼 늑대도 줄어들어요. 뭐 이런 식의 정확하게 밸런스 피드백입니다. 근데 나중에 이게 왔다 갔다 하는 오실레이션이 형성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즉 세상을 인과순환 지도로 분석하고 분석할 수 있어. 오케이. 세상을 스타카 플로우로 분석할 수 있어. 그것도 일단 신기한데. 그런데 하고 나서 보니까 이 결과가 나타내 주는 변화가 이거 신기하네. 생각과 다르네. 이 생각과 다르네라는 것이 저희 동네에서 자주 언급되는 카운터 인투이티브한 변화인 거죠. 그런 것들을 이제 재밌게 배우실 수 있고 학생들도 뭐 어, 배울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자, 다음 주에는 내친 김에 전에 좀 하긴 했었는데 뭐 할까? 음, 세계 정복 모델링 이걸로 해볼까? 예, 이거는 스마트폰 얘기하는 거거든요. 네, 아주 간단하죠? 네, 기본 모델이고 어, 이게 모델이 연결된 것도 있고 분리된 거 있는데 서로가 상호작용하고 있네? 이거네요. 그죠? 이거 조금 어려우실 수도 있는데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이제 이걸 가지고 놀 수도 있고 하니까 네, 이렇게 생산 용량 변화 뭐 이런 얘기 하니까 다음 주 좋았습니다. 다음 주에는 이걸로 하던 걸로 예고를 좀 하도록 하고요. 오늘은 네, 여기까지. 그래서 제가 준비한 발제는 여기까지 하고 제가 여기 다다음 주 24일 날은 이제 마라톤 대회 출전하기 때문에 좀 없고요. 네, 올해 마지막 출전입니다. 하프 풀코스가 아니라 하프라서 뭐 풀코스 뛴 사람 입장에서 뭐 이 정도라고 일단 현재 만만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어떠셨어요? 이제 뭐 제가 발제한 내용에 대한 뭐 질의응답도 끝냈고요. 뭐 간단하게 각자 평소에 고민하셨던 내용들을 수다 떠는 시스템 사고 전반에 대한 주제로 감소를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뭐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그 처음에 한 2년 전쯤인가 처음에 이렇게 이 모델링 이 깡통으로 그때 무료로 그렇게 하는 거 따라서 했을 때 어 일단 뭐 나누기라든지 뭐 곱하기라든지 되게 어렴풋이 그렇게 하면 될 그런 거가 맞는 것 같아. 그런 식으로 해서 어 간신히 그렇게 따라 했었던 그 기억이 나요. 그리고서도 너무 뭐가 뭔지 잘 감이 안 잡히고 어, 되게 재미는 있어 보이는데 쉽지 않다라는 생각을 그때 했었고요. 그 이후에 유도로도 사고 또 개인적으로 이렇게 연습해 보면서 그러니까 진짜 이제 제가 이제 직접 해보니까 이렇게 논리적으로 이렇게 해서 말이 돼서
여기는 이런 방정식을 넣어야 되고, 그게 이제 조금 이해가 가니까, 이제 오늘 교수님 지난번 하고 말씀하시는 게, 아, 이제는 좀 따라가겠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아마 좀 저 역시 그랬어요. 저 역시 이게 막 배울 때는 그런가 보다 했는데 돌아서면 그게 무슨 뜻이지? 다 잊어버리고. 그러니까 내가 정확하게 이해가 안 되니까 금방 잊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다음에 또 기회가 있을 때 또 붙잡고 생각해 보니까 너무 어려워. 근데 왜 그러지? 어떤 의미지? 라고 생각을 하니까 조금씩 좀 더 이해가 되니까 재밌는데 이게 그 이정숙 선생님이나 김대중 선생님은 제가 한그 수련 이야기 혹시 들어보신 적 있나요? 네. 이정숙 선생님 드시고 김대중 선생님 모르시는구나. 수련 이야기. 이 어마어마한 이야기를 모르시는구나. 오케이. 이거는 아시다시피 이제 강화 피드백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지식이 정확하게 강화 피드백인 것 같아요. 처음에는, 처음에는 아주 잘 이해가 안 되는 잠깐이나마 힘들게 이해했어. 그 다음에 그걸 토대로 그 다음에 좀 더 이해하잖아요. 좀 더. 근데 요게 쌓이면 이렇게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게 저는 간증처럼 얘기할 수 있습니다. 네. 뼛속까지 문과인 제가 이제는 어느덧 웬만한 뭐 공학 기반의 사람들하고도 대화할 수 있고 더 잘 설명할 수 있고 그렇단 말이죠. 이게 강화 피드백이 있으니까 그 수련 이야기의 그래프가 나오게 만드는 조건은 두 가지. 하나는 강화 피드백을 만들어야 된다. 네. 인풋하면 아웃풋이 나오고 그 아웃풋 때문에 더 인풋하게 되는 동기부여가 되는 그 무언가를 만들어라. 그래서 제가 이거를 그 하워드 가드나의 다중지능 이론하고 연결하고 막 그런단 말이죠. 근데 두 번째 조건이 재밌는데요. 두 번째 조건은 이게 오랫동안 유지되게 만들어야 돼요. 네, 오랫동안 유지되게 만들어야 돼요. 잠깐 와 좋아서 할 수는 있는데 더 열심히 하잖아요. 그럼 번아웃 돼요. 그래서 오래 유지되도록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놀면서 해야 된다라고 제가 강조하죠. 어, 만만하게 놀면서 뭐 기타 등등 여러 가지 방뭐 소위 말하는 자기계발서 같은 걸 보면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는데 중요한 건 오래 유지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오래 유지되게 방법은 뭐 예를 들면 뭐 학습 모임을 그쵸? 예, 학습 공동체를 통해서 오랫동안 지속하게 만든다든지 뭐 제가 한 것처럼 뭐 매주 일요일마다 뭔가 한다고 하는데 그냥 꾸역꾸역 들어가서 그냥 쭉 같이 그냥 묻어간다든지 기타 등등. 하여튼 기본적으로 재밌어야 돼요. 기본적으로 재밌어야 돼요. 그래야 어, 뭐 시간 내서 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예. 그래서 강화 피드백, 예, 동기부여 시스템의 강화 피드백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강화 피드백 찾아야 되고 오래 유지되도록 해야 되는데, 예. 그래서 내가 뭐의 장점이지 이걸 알아야 되고 또 재밌게 예, 놀아야 된다라는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김재동 선생님은 학교가 어디에 있죠? 저는 경남의 아림초등학교에 경남에 있고요. 계세요? 네. 그, 저는 요즘에 어떤 욕심이 뭐냐면, 혹시- 아니, 챗GPT가 그림도 읽고, 그림도 그려주는데, 왜 시스템 사고의 인과순환 지도나 이런 거는 못 그려주지? 이게 탄생하는 순간 세상이 바뀔 것 같다라는 생각이. 그냥 완전히 아, 초보자인데, 그려줍니다. 그거 넣으면 그려준다고요. 나오는, 네. 인공지능이 그려준다고요. 만약에 그냥 그 오늘 그 수식 있었지 않습니까? 네. 저희들이 그리는 수식. 저희 초보자는 아직 그 수식까지는 모르는데 그 수식만 이렇게 복사해서 탁 넣으면 자기가 알아서 씩 그래가지고 주는 거죠. 아, 그러면 와 진짜 아니, 그려준다니까요. 아 그래 준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내가 여러 번 얘기했잖아, 지금. 그렇게 해서 만든 게 있어요, 제가. 어디 보자. 어디 보자. 어, 내가 어디다 놨지, 그거를? 예를 들어서, 그 인공지능은 챗GPT뿐만 아니라 지금 보시는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클로드. 클로드라는 것도 있어요. 클로드가, 네. 저는 그 챗GPT나 클로드나 두 개 다 제가 사용하고 있는데, 이게 너무 차이가 있어서 둘 개. 그러니까 용도, 둘 다 버릴 수가 없어요. 저한테. 그래서 생돈 많이 들어가고 있는데 매달 뭐 각각 20달러씩, 40달러씩 매돈 들어가고 있는데, 어, 포기를 못 하겠어요. 둘 다. 예를 들어서 여기 보면 아마 담배값 인상에 대한 CLD. 제가 담배값 인상, 좀 글자 안 보이시죠? 담배값 인상에 따른 다양한 영향을 세시단 다이내믹스 피드백 관점으로 분석하고 싶습니다. 인과관계 표기법을 활용해서 다양한 피드백을 제안해 줄 수 있을까요? 자, 이렇게 화살표를 했네. 뿐만 아니라, 이게 뭐지? 클릭 투 오픈 다이어그램. 어, 어, 이렇게 그리고 그런데 제가 또 여기 그 아주 마음에 든다. 그런데 야, 피드백 표시가 빠졌잖아. 그리고 지연 표시도 함께 있으면 좋지 않을까? 알겠습니다. 강화 피드백, 균형 피드백, 어쩌고저쩌고. 그래서 클릭? 뭔가 하느라고 했어. 그러니까 어설퍼요. 물론 어설픈데 놀랍지 않습니까? 즉, 지금은 어설픈데 점점 좋아지겠죠. 이렇게 했고요. 아, 지금 그러면 클로드는 이렇게 구현이 된다는 거죠. 네. 챗GPT는 안 되고. 챗GPT는 이 말만, 이게 말만 하더라고요. 화살표만 막 그려주잖아요. 예, 딱 그 정도 제가 수준. 말씀드린 게 그거였거든요. 아, 했는데 챗GPT는 화살표만 그려주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 시스템 사고에서 그림을 모르는 입장에서 좀 그려주면 좀 잘 배울 수 있겠다 싶었던 거죠. 뭐, 근데 그, 제가 이렇게 좀 보세요. 지금, 시스템에서 핵심 개념인 스타카 플로의 개념으로 인터랙티브한 시뮬레이션을 만들고 싶습니다. 그린 후에 다음 값을 사용해서 모델링을 해주세요. 자, 타임 유닛은 분으로 해주시고요. 시간 범위는 인터랙티브한 버튼을 만들고요. 초기 값은 얼마고요. 이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만들어드리겠습니다. 어이? 진짜로? 만들어줬네요. 음. 그러니까 내가, 야, 플레이 버튼이 없잖아. 네, 알겠습니다. 플레이 버튼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플레이 버튼 만들어졌네요. 클릭하니까 스톱. 이거 줄이면 어떻게 되지? 우와, 팍 떨어지네. 스톱. 이거 줄이면 어떻게 되지? 음, 우와. 아니야, 그러면 아웃플로가 좀 더 많아지면 어떻게 되지? 오,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지? 오, 뭐 이러네요. 그래서 야, 시뮬레이션을 보여주는 시간 너무 길다. 5초 안에 그래프를 변하도록 해줘. 네, 알겠습니다. 주인님, 빨리 보여주네. 자, 마음에 든다. 이번에는 플레이 버튼 옆에 펄스를 넣어줘. 펄스 버튼이 작동되면 작동되는 시점에서 인플로 아웃플로를 변화시키고 다시 플레이를 누르면 펄스된 시점부터 새로운 변화량을 적용해서 스탁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하고 싶다. 네, 알겠습니다, 주인님. 자, 바꿨고요. 플레이를 누르고 펄스를 누른 상태에서 바꾸고 플레이 누르면 또, 달라지고 또 이렇게 하면 또 달라지고 이거 벌써 다 됐네. 오케이. 리셋하고 그러면 플레이 누르고 스톱하고 좀 누르고
하고, 누르고, 얘가 좀 더 많이 하게 하고, 플레이 누르고, 아, 이런, 멍쳤네. 바보 아니야? 자, 작동이 안 된다. 뭐 하는 거야? 그러네요, 제가. 또 짜증냈어요, 제가. 그러니까,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문제를 지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똑바로 하라고. 네, 다 똑바로 했습니다. 자, 플레이 누르고, 퍼스 누르고, 줄이니까 많이 감소되겠네요. 또 안 되네. 뭔가 안 됐나 봐요. 야, 리셋 버튼 작동이 안 된다. 그러니까 얘가 또 계속 고쳐 이런 식으로. 네, 뭐, 됐어요. 뭐 가는 것 같네요. 그죠? 한번 바꿔볼까요? 이렇게 하니까. 어, 또 바꿔볼까요? 어때요? 아주 마음에 듭니다. 조금 수정해 주세요. 어때요? 저거 수정해 줬어요? 파이프라인이 화살표가 뭐냐? 이거 안 되네. 또 에러 메시지 나왔어요. 야, 네, 알겠습니다. 인플로, 아웃플로가 좀 화살표 얇은 게 두껍게 했다 이거예요. 예, 제가 그렇게 해달라요. 자, 마음에 듭니다. 이제 스탁에 음수가 안 되는 난 네가티브 속성이 있군요. 아, 그래? 자, 이게 많아지면 음수는 안 떨어지네요. 그쵸? 욕조라서 그런 것 같아, 얘가. 그렇게 생각한 것 같아. 나는 똑똑한 것 같아. 그래서 제가, 야, 넌 네가티브, 야, 네가티브 되게 해줘. 하니까,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스톱하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로 떨어지네, 이제. 어, 완벽합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볼 때마다 당신의 능력이 놀랍군요. 제가 칭찬해 주고요. 네. 이렇게 만든 것을 제 수업에 사용하고 싶습니다. 학생들이 자신의 PC에서 작동할 수 있도록 외부에서 제공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어쩌고저쩌고 사용하래. 야, 나 몰라. 뭐, 코드 샌드, 대학 서버, 그러니까 웹을 띄워서 학생들로 자기가 볼 수 있게 하자는 거예요. 제 취지는. 뭐, 기커브, 한 번쯤 들어봤으나, 너무 어려워. 야, 구글 드라이브, 구글 문서를 쓴 방법 없냐? 아, 네, 있습니다. 이걸 하시면 됩니다. 어쩌라고? 자, 네가 방법을 제시했는데, 야, 좀 더 구체적으로 해봐. 아, 네, 물론이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야, 이렇게 하면 이런 오류가 메시지 뜨던데? 어, 죄송합니다. 이상하군요. 이게 있는데요? 그래서 자꾸 제가 대화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들었어요. 어, 자, 이게 그래서 만든 게 뭐냐면, 어디 봅시다. 구글 앱스. 그 링크 만든 거를 내가 여기다 놨구나. 네, 홈페이지에. 아마 최근에 반영된 거. 더 노력할수록, 이거 보실래요? 자, 더 노력할수록 기후 환경이 더 나빠지는 이유. 이거를 복사해서 이렇게 놓으시면 이렇게 나오죠. 여기에 그걸 내가 집어넣었을 거야, 아마. 이거. 스타플러 시뮬레이터. 이거만 따로 열어보기. 자, 요게 보면 앞에 script.google.com 나오죠. 아까 얘가 막 이렇게 코딩한 거를요. 야, 구글 드라이브를 통해서 할 수 없냐니까 알려줘서 제가 계속 질문 답한 거예요. 뼛속까지 문과인 제가. 코딩을 모르는 제가. 에, 했다니까요? 어, 다만 끈질기게 대화하면 돼. 그러니까 내가 뭘 모르는지 솔직하게 얘기하고, 야, 미안한데 나 무식하거든? 중학교 수준으로 쉽게 알려줘 면 해줘요. 이거를 교실에서 이정숙 선생님한테, 김대중 선생님한테 학생이 얘기하면 짜증나지, 우리도. 근데 인공지능은 친절하게,
쉽게 계속 설명하잖아. 끈질기게. 그래서 만든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거 알려드릴게요. 네, 그래서 어디 봅시다. 음. 네, 채팅창, 그러니까 혹시 유튜브 영상 보신 분들이 이걸 보시면 되고, 우리 채팅창으로는, 네, 보시면, 이게 웹 버전으로 만든 거죠. 네, 인터넷만 연결되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건 벤심도 아니고, 스텔라도 아니에요. 네. 그래서 플레이 누르고, 잠깐 멈추고, 이 인플로를 줄이고, 하면, 막 줄어드네? 아웃플로를 좀 줄여볼까? 어, 뭐 이런 거. 네. 잠깐, 더 올리면, 네. 뭐 이런 거죠. 네. 근데 제가 이거 말 나온 김에 예, 더 노력할수록 기후 환경이 즉 더 노력한다는 뜻은 기후 변화에 기후에 대응하고 적응하 그러니까 막기 위해서 예컨대 에너지를 뭐 이산화탄소를 덜 쓰고 기타 등등의 노력을 하면 환경이 왜 나빠지냐? 나빠질 수밖에 없다고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스타카 플로의 관점에서. 그걸 이렇게 보는 거죠. 예컨대 아 리셋하고 자, 지금 상황은 0에서 7 사이까지의 변화인데 들어오고 나가고가 똑같아요. 그죠? 따라서 현재 스tat 100이 유지되고 있네요. 자, 이 상태에서 우리 인류가 네, 한 67, 한 80, 80 경제 성장하기 위해서 에너지를 많이 써가지고 이산화탄소 인플로가 더 많아지고 있단 말이죠. 그럼 욕조의 물은 어떻게 되겠어요? 나가는 거에 여전히 있어요. 그죠? 50 나가고 있어요. 빠져나가고 있지만 들어오는 게 더 많잖아요. 깜바도 피도 얘는 올라가겠죠? 올라가요. 올라가니까 욕조에 쌓여 있는 이산화탄소가 점점 올라가잖아요. 그 기후는 어떻게 되겠어요? 나빠지죠. 그래서 많은 나라들이 노력한다니까요. 야, 80만 너무 많잖아. 줄이자. 얼마? 70으로 좀 더 갈까요? 예. 마우스로도 돼요. 예. 70으로 줄이자. 80씩 이산화탄소가 발생되고 물이 흘러 들어오는 거를 노력해서 80에서 70으로 줄어들었다니까요? 근데 나가는 건 여전히 50이야. 그럼 결과는 어떻게 되겠어요? 욕조의 물은 여전히 쌓인다고요. 어떻게? 이렇게. 그쵸? 기울기가 살짝 달라졌지만 여전히 쌓여요. 야, 여전히 쌓인다는 뜻은 기후가 나빠진다는 거예요? 좋아진다는 거예요? 나빠지는 거잖아요. 80에서 70으로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빠진다니까요? 야, 이래선 안 돼. 더 노력해야 돼. 그래서 정말 더 노력해서 60까지 떨어졌다니까? 이렇게? 그럼 그 결과 어떻게 될까요? 여전히 증가해요. 이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즉, 어느 시간까지는 아웃플로우보다 나가는 것보다 들어오는 게 적어지기까지는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겠어요? 이건 안 봐도 비디오잖아요. 근데 그 기간 동안 어떤 일이 벌어지냐? 열심히 노력한 사람들이 먼저 실망할 수 있다니까요. 이게 시스템 사고에 제가 던지는 메시지예요. 열심히 노력한 사람들 박수 쳐주고 싶죠. 근데 알고는 계셔라. 당신들이 열심히 노력한 만큼 환경은 좋아지지 않을 거다. 오히려, 오히려, 당신 때문에, 오히려 기후는 더 나빠진다. 이때 당신들은 열심히 노력하신 분들이요. 당신들은 절망감에 빠지고 실망감에 빠질 거다. 무기력에 빠질 거다. 이 시기가 온다. 그때 어떤 태도를 내가
가질지는 각자가 선택하는 거다. 뭐 이런 얘기를 하죠. 예. 요런 이야기가 요 이야기입니다. 더 노력할수록 기후 환경이 더 나빠지는 이유가 뭐야 도대체? 저게 무슨 말이 돼? 그래서 요 욕조 이야기로 쭉 소개하고 있어요. 요게 시스템 다이내믹스에 현존하는 최고의 권위자 존 스터만이 내셔널 지오그래피에 기고한 거예요. 들어오는 것은 9.1 빌리온 이산화탄소 91억 톤, 나가는 거 50억 톤, 플러스 마이너스 하면 41억이 매년 쌓인다니까? 네. 이거는 이 이야기에는 피드백이 없어요. 피드백도 없는 그냥 스타카플로의 이야기인데 던지는 메시지는 어마어마하지 않겠습니까? 여기에 이제 피드백까지 있으면 더 다이내믹한 이야기가 되죠. 음. 그래서 그런 얘기 한 거예요. 그래서 91억에서 80억으로 들어갔을 때 환경운동이 더 무력한 어쩌고저쩌고. 요걸 이제 시뮬레이터로 직접 해봐라. 뭐 기타 등등. 그런 얘기를 갑자기 무슨 얘기 하다가 네. 예, 또 뭐 커멘트라든가 뭐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없나요? 아, 제가 김전 선생님 어디서 근무하는지 여쭤본 이유가 이것 때문에 그랬어요. 음, 경기도 파주교육지원청의 어느 장학사가 제가 하는 거를 좀 잘 아는 장학사가 있는데 이번에 사업을 좀 하게 돼서 관내 신청을 받았고 이런 거예요. 네. 여러 가지 중에 신청하세요. 근데 제가 담당한 게 7, 8, 9예요. 게임이죠, 게임. 피셔리 게임, 세계 기후변화성 게임, 감염병 시뮬레이션 게임 이걸 했는데 꽤 많은 학교가 좀 신청을 해서 바로 내일부터 제가 어, 그 뼈를 갈아야 될 것 같아요. 어, 그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지금 이제 11개 시간대도 굉장히 짧은 시간 동안에 2시간 정도의 이 게임을 하는 거예요. 2시간 90분. 그래서 이게 피셔리 게임이 뭐 그러니까 2교시가 아니라 2시간이 보통 필요한데 새로운 도전이에요, 저한테도. 그래서 뭘 했냐면 어, 오케이. 영상 그냥 요거를 만들었죠. 네. 이게 14분짜리인데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그 게임 해설, 게임을 진행할 거라서 제가 학교에 가서 게임 설명하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시간 좀 벌려고 요거를 채팅창 올려드릴 테니까 우리 한번 보세요. 어, 아, 제가 아까 채팅창에 올려드렸다고 하는 그것이 잘못 특정 사람한테만 보냈군요. 어, 오케이. 방금 또 올렸고요. 그다음에 아까 그 웹으로 만든 그 시뮬레이터 웹으로 어, 만든 시뮬 네. 지금 채팅창에 보시면 이제 두 개가 올라갔는데 요거 그래서 요 게임 설명을 쭉 했어요. 그래서 요거를 하고 90분 동안 학생들하고 게임하고 게임에 대한 시사점 얘기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모르겠어요. 내일부터 시작하거든요. 잘 될 수 있도록 기원해 주십시오. 네. 자, 그러면 오늘 이 정도 마무리할까요? 혹시 급하게 뭐 하실 말씀 있으신 분 계세요? 없으면 그 한번. 어떤 분은, 네. 그러니까 어떤 단체는 모든 기록을 동영상으로 찍어 놓으시더라고요.
지금 줌 같은 거는 교수님께서 이렇게 줌 동영상을 찍었는데 수업도 찍어 두시나요? 아, 제가 수업하는 거요? 네. 그거 해줄 사람이 있으면 참 좋겠는데 없어서. 아, 근데 그걸 가지고 다니시더라고. 삼각대랑 해가지고 본인 수업을 그냥 계속 찍으시더라고. 근데 그것도 하나의 어떤 데이터가 되더라고요. 나중에는 뭐 교육 뭐 데이터도 될 수도 있고 뭐 일단 하여튼 제가 그거에 네. 대한 회의가 많습니다. 다시 안 보던데요? 심지어 저도.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좀 편집이 좀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예전에 그 우리 김춘희 선생님 옆에 계시잖아요. 김춘희 선생님이 화성초에서 5학년이었죠? 4학년이었나? 5학년 학생들 김춘희 선생님 반 담임했던 그 반 학생들하고 거의 1년 동안 가끔 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지도를 한 적이 있어요. 같이. 그때 제가 게임도 진행하고 그냥 일반적인 여러 가지 게임, 예, 작은 게임과 함께 이제 시스템 사고 플러스 마이너스 뭐 하는 것까지도 한 게 있었는데 한 번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는 김치인 선생님 또 부탁드렸고 제가 그래서 대놓고 사진 찍었어요. 그러니까 거치해놓고 그냥 되든 말든 막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촬영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걸 또 편집하고 그거를 그거 편집한 내용을 영어 자막도 집어넣고 그렇게 해서 만든 게 이겁니다. 그게 어딨지? 여기 안 올랐나? 여기 안 올랐나? 교수님 찾으실 때까지 제가 말씀을 잠깐 하면은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어제 AI 관련 뭐 시대 대전환에서 보니까 영상을 해석하는 인공지능도 탄생했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동영상 자체만을 올려도 이 장면에서 어떤 것이 다 진행되고 있는데까지 서술까지 하게 되고 그래서 앞으로는 동영상도 이제 좀 이용 가능할 수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근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갈수록 기술은 좋아지니까. 그러니까 두 가지 그 시사점이 저한테 좀 있어요. 항상 인공지능 관련해서는. 첫 번째는 이걸 가지고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상상력. 그러니까 이 상상력과의 싸움 아니겠어요? 두 번째가 더 근본적인데요. 그래서 어쩌라고? 이게 무슨 의미지? 이런 거예요. 근데 뭐 동영상 집어넣으면 알아서 해석해 준다. 그래서 어쩌라고? 그게 굉장히 커요. 그러니까 저는 뭐 저를 지켜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거기와는 다르게 제가 이렇게 테크니컬 하는 거를 좀 잘 다루는 편이거든요. 예. 애플 기계에도 빠져가지고 뭐 이것저것 다 사용도 해보고, 네. 그래서 뭐 굉장히 초기 버전부터 이제 애플 펜슬도 이용하면서 막 했단 말이죠. 근데 요새는 진짜 안 하게 돼요. 갈수록. 그러니까 so what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니까 할수록 내가 이걸 왜 해야 되지? 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게 저의 근본적인 태도에서 크게 최근에 이제 제 스스로 이건데요. 그러니까 제 홈페이지에서 효율성이라고 검색하시면 제가 효율성 딜레마라는 그런 사고를 좀 하고 있어요. 이제 보시는 것처럼 이제 인과순환 지도를 보실 수 있을 테니까. IT 기구 또는 뭐 인공지능 다 인간의 편리함을 주는 거 아니겠어요? 바꿔 말하면 효율성을 고도화하는 도우미들이죠. 효율성은 좋아지게 하면 할수록 어떤 일이 벌어질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저의 이 가설은 효율성을 추구할수록 효과성과 멀어지더라는 게 저의 가설이에요. 효과성이라 함은
목적이죠, 목적. 즉, 효율성은 how to예요. 인풋 대비 아웃풋을 많게 하거나, 똑같은 아웃풋이라도 인풋을 적게 하거나. 이게 효율성의 정의 아니겠어요? 그럼 효과성은 뭐냐면, 같은 효라고 해도 이게 말이 다른데, 효과성은 방향의 개념이에요. 우리가 어디로 가고 있지? 그래서 가장 드라마틱하게 이 사례를 말씀을 드리면, 드라마틱하게 말씀을 드리면, 예컨대 선원들이 있다 칩시다. 이 선원들은 무지무지 효율적으로 열심히 일해. 열심히. 각자 최선을 다해서 선원들이, 배 선원들이. 그래서 자기의 가족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요. 그런데 말이죠. 이 배가 해적선이야. 딱 이 느낌입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고 있는 거지라는 생각을 멀어지게 하더라고요. 효율성을 추구할수록. 그러니까 제가 그랬기 때문에 그래요. 이건 저의 이야기이기도 한데, 제가 아이패드로 뭐그 애플 기기를 이용해서 편집하고 어쩌고저쩌고, 와, 예뻐. 와, 어느 순간 예쁘게 만드는데 집중하던데요? 이걸 왜 해야 되지라는 생각을 좀 더 안 하게 되더라고요. 이 사이에는 뭐가 있었냐면, 나는 내가 효율성을 추구하면 좋은 거야라는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이게 저의 멘탈 모델이에요. 시스템 사고에서 빙산 모델에서 그렇게 강조한 것은 이런 구조가 왜 생기는지를 따져보니 그 구조 밑에 있는 어마어마하게 큰 멘탈 모델이 있었다는 것이고, 이런 멘탈 모델 때문에 구조가 만들어지고, 이런 구조 때문에 패턴들, 현상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다. 따라서 끝까지 가다 보면 우리의 멘탈 모델이 바뀌지 않은 한 구조가 안 바뀐다는 시사점이 바로 빙산 모델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렇게 배우지 않으셨습니까? 자, 근데 한 발 더 들어가면 그 멘탈 모델의 핵심이 뭐냐 이거예요. 거기에 assumption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assumption. 이 assumption을 영어 사전으로 보면 without any proof, 증거 없이 진실로 받아들이는 것을 assumption이라고 그래요. 당연히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이에요. 효율성을 추구하면 좋은 거 아니야? 그거 당연한 거잖아. 이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의심을 품지 않은 한 계속 효율성을 추구하는 게 되는 거죠. 뭐가 문제지? 이렇게 된 거죠. 근데 자꾸 거기에 태클 걸고 의심을 해봐야 돼요. 이제 그런 작업을 제가 몇 년 전부터 하고 있어요. 하다 보니까 뭔가 좀 제 자신한테도 낯선 생각들을 하게 된 거예요. 이런 생각들. 저 자신한테도 되게 낯설어요. 그럼 효율성을 추구하는 게 나쁜 거냐 이거예요. 또 그렇지도 않아요. 그래서 제가 딜레마라는 말을 쓴 건데, 저도 시스템 사고를 전파하기 위해서, 이게 목적, 저희 목적, 시스템 사고를 전파하는 저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때로는 효율적으로 해야 되죠. 그런데 효율성을 추구할수록 왜 내가 이걸 해야 되지를 자꾸 까먹게 된다니까요? 그 이야기가 이 구조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긴장을 하게 되죠. 제 자신 안에서. 그렇게 되더라고요. 목적 달성해야 되는데 목적 달성을 잘하기 위해서 효율성을 해야 돼. 효율성을 하게 추구하려면 또 목적 왜 해야 되지를 자꾸 까먹게 되니까 효율성을 추구하면서도 끊임없이 또 생각을 해야 되고 뭐 그렇게 되던데요. 음. 근데 이런 이야기를 학생들한테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 근데 이런 이야기를 그러니까 학생들한테 어떻게 쉽게 할 수 있겠어요? 바로 그래서 그 교두보로서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드는 교두보로서 저는 인문학을 좀 중요시 여겼으면 하는 거예요.
인문학. 즉, 다양한 사람들, 인간 군상들의 다양한 이야기들. 이랬을 때 이런 생각했고, 저랬을 때 저런 생각했고, 정치의 역사가 또, 그러니까 역사도 있고, 철학도 있고, 뭐, 소설도 있고, 다양하게 있잖아요. 이런 인간의 이런 상황에서 이런 생각들, 저런 생각들, 저런 생각들. 그럼 나는 어떤 생각할 것이냐? 그런, 갑자기 아이디어인데, 교수님 말씀 끊어서 좀 그렇한데. 네, 한강 노벨 문학상 타가지고 지금 그게 지금 인문학 쪽에서 고- 일기가 돌풍이 고맙죠. 불었지 않습니까? 고맙죠. 예. 그 한강 소설을 그 시스템 사고 인과순환지도라든지 이걸 그려가지고 언론에 띄우면서 노출도를 높이면 시스템 사고에 그러게요. 대한 관심도가 이번에 좀 올라오지는 않을까. 뭐 소년이 온다를 시스템 사고로 그렸을 때 말하면서 신문에 막 뿌리고 막 그럼 한강 쳤는데 시스템 사고가 갑자기 나오는 거예요. 뭐 그런 뭐 아, 그러네요, 아이디어. 진짜. 그 생각은 못했네. 저도 아, 최근에 그 한강 씨 책을 읽으면서, 거기에 푹 빠져 있거든요. 근데 빠져 있다 보니까 그 생각을 못했어요, 지금. 빠져, 빠져만 있어서, 한강 씨가 나 대신에 그런 고민을 하고 있다는 게 너무 고맙더라고요. 난 도대체 한강 씨처럼 그렇게 생각 못 하겠어. 어떻게 계속 죽음과 폭력을 생각하면서 민감하게 온몸으로 그걸 저항을 하냐 이거죠. 그래서 생각해서 소름 끼칠 정도의 감성만 계속 느끼고 있거든요, 얘가. 그런데 아싸 이참에 어, 근데 그도 그럴 게 뭐 김천현 선생님은 뭐 제 고민을 많이 들었으니까 아시겠지만 셰익스피어의 햄릿을 모델링으로 해서 제가 그걸 국내에 수입해서 사람들한테만 알려주면서 인문학과 공학이 만난다는 걸 막 강조한단 말이죠. 한편으로는 계속 수출하고 싶은 욕심이 있었거든요. 예, 근데 봉준호 감독의 그, 이, 아, 저기, 기차 타고 가는 게 그게 무슨 설국열차. 설국열차. 그것도 좋죠. 봉준호, 그다음 설국열차가 스탁이잖아요. 하나의 스탁. 기가 막히거든요. 잘 구상하면 될 것 같은데 잘 안 되더라고요. 그냥 바빠서. 그런 차에 우리나라의 소설 를 가지고 할까 말까 하다가 유선옥 선생님 아시죠? 유선옥 선생님하고 잠깐 논의도 했었어요. 그 청소년 성장 소설. 아씨, 무슨 세 글자, 주인공 이름 세 글자. 근데 그 소설책까지, 만들기. 완득이. 아, 완득이로, 모델링을 해보자는 얘기를 잠깐 근데, 약간 흐지부지 되고. 음, 그러다가, 했는데, 지금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근데, 12월 10일 날 시상을 하거든요. 그 아직 유효한 데드라인까지. 소설이기 때문에 나 에, 보통 사람들이 책을 읽었으나 말을 하지 못하겠다 뭐 이렇게 됐는데 이걸 시스템 사고로 한번 보면은 야 이거 이런 것도 있다라는 충격을 받으실 수 있겠다. 임팩트 있게. 정말 기가 막힌 아이디어, 예, 기가 막히게 고맙습니다. 근데 왠지 겁나요. 그 한강 글을 다시 보고 더 민감하게 이것저것 생각한다는 사실 자체가 제가 좀 겁나요. 어, 모르겠어요. 좀 저도 고민해 한 권 읽고 볼게요. 한 권 읽고 더 이상 안 읽어야 되겠다. 올해는 이걸로 끝 이렇게 했습니다. 제가 지금 두 권 읽고 이제 세 번째 읽고 있는데, 또 그래요. 좀 그렇더라고. 예. 하여튼간 좋은 의견이십니다. 예. 뭐, 세계학술대에 가서 한강 소설을 모델링을 소개한 거, 그거는 좀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불현듯 들긴 하네요. 내년도 세계학술대회는 보스턴에서 하거든요. 그때 가서 노벨 문학상이거든? 하면서 하면 어떨까 생각도 들긴 하네요. 네. 오케이. 감사합니다.
아, 예, 벌써 시간이 이렇게 2시간 훌쩍 지나갔습니다. 예. 오늘 그냥 후다닥 이렇게 좀 마무리할까요? 네, 예. 감사합니다. 자, 들어가십시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네, 행복한 주말 되세요. 네.